하십니까? 다 푸셨어요? 최고점이 35개 나왔는데 더 나오신 분. 지금 왜 그 문제를 예고 없이 풀었냐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시라고. 또 하나는 1차는 뭐 5월부터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고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1차 합격해야 2차 응시를 하는 것이지 1차도 안 됐는데 2차를 어떻게 봐요. 그리고 지금 1차 누적 합격수가 많다 보니 또 이렇게 좀 출제위원이 미친놈이 들어가면 또 어렵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비는 해야죠. 자, 오늘 나갔던 문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봅시다. 1번 고지 의무에 관해서 우선 상법이 채택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자, 고지 의무 이행 방법으로 수동적 답변 의무가 나왔다고. 자, 고지 의무는 수동적으로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자기가 안 사실에 대해서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동적이라는 이야기는 자, 보험자가 물어보니까 그때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조문에는 651조의 조문에는 능동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동적으로 한 것도 일단 고지 의무 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비례 감액주의. 고지 의무 위반을 안 하면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니까 보험사고 사고 일어나도 보험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례 감액주의는 자, 고지 않은 부분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그걸 상계를 해서 일부라도 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 자, 상법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번도 법 조문은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고 2번도 법 조문은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고 3번은요. 고지 의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자는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 두 사람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익자는 안 들어가지만 이거는 651조의 조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4번도 자, 보험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 표시도 유효. 자, 해지는 해지, 해제, 취소는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냐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당사자예요. 두 사람끼리만 해지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특약에 의해서 피보험자한테도 해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답은 1번은 몇 번? 3번. 자, 2번으로 갑니다. 중복보험이에요. 자, 보험은 자,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틀려야 돼, 같아야 돼. 원칙은 같아.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그게 전부보험이잖아요. 전부보험이나 병전보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A가 나오고 갑에 이제 뭐 재산이나 뭐 물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자, 이게 보험 뭐예요? 가액이고 둘이 이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입은 우리가 많이 생략하죠. 이제 보험 금액. 그래서 이게 보험 가액. 그래서 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보험? 전부 보험 계획 하나면 전부 보험. 2개 이상이면 병전보험. 자, 이 경우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고. 근데 자,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이 커버려. 그럼 무슨 보험이요? 이런 경우는 무슨 보험?
초과보험. 또 여러 개 무슨 보험? 중복보험이 되네. 중복보험. 중복보험.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중복보험 요건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피보험 이익은 서로 같아요? 달라야 돼요? 중복보험이 되려면 피보험 이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피보험 이익이 달라버리면 중복보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이에요. 자, 화재보험에서 건물도 객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0억이에요. 갑은 10억이다 소유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갑이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자,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뭐 했어요? 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즉 건물을 을한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겠죠. 그러면 자, 을은요. 자, 여기 전세금 지급하고 둘이 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뭘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이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소유이익이요, 이 전세금이요. 전세금이요. 자, 전세 내줬네요. 그러더라도 갑이가 돈이가 필요하면 자, 병은행 가서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 안 빌려? 빌리죠. 만약에 뭐 2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병은행은 자, 갑한테 2억 빌려주고 근데 변제기가 됐을 때 2억 이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병은행은 갑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래서 갑의 이 건물은 믿어 못 믿어? 건물을 믿잖아요. 그 건물에다 뭘 설정하는 거예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행은 채권자이면서 근저당권자죠. 그럼 병이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그걸로 끝날까요? 여기 근저당에다가 화재보험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화재보험 가입해야죠.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보험금에서 지금 2억을 빼와야 되니까. 그러면 병은행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걸 뭘 지키려고? 이 2억, 이 피담보 채권 지키려고. 자, 을이 화재보험 가입한 거는 뭘 지키려고? 전세금 만약에 3억이면 전세금 지키려고. 갑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한 것은 뭘 지키려고? 건물 시가 이 10억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피보험이 이렇게 다 틀려버리면 다 다르면 중복보험이 돼? 안 돼? 안 돼. 피보험이 같아야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피보험 이익이 같아야 중복보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달라버리면 경제적인 이익관계가 다 달라버리면 중복보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건물 물건이라도 갑, 을, 병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경우 세 개 합쳐도 중복보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이 되려면 보험기간이 중복돼야 되고 보험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 되고 동일한 목적물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2, 3, 4번은 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 1번이 틀렸고 자 3번 보험료 지급 보험료 지급 나왔네요. 자, 보험료는 일시납의 원칙, 분납의 원칙. 일시납의 원칙. 그 일시납만 고수다 보면 보험 상품이 안 팔리니까 좀 더 많이 팔려고 이게 분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원래 보험료는 언제 지급해야 돼? 보험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지체 없이 지급해야 돼. 근데 성립하고 나서 2월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안 냈어. 그럼 어째요? 그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제된 걸로 봐버리죠.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으로 해제된 걸로 봐버려. 실효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이요, 효력 요건이요? 효력 요건이요. 왜?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그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개시된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효력 요건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여기는 맞네.
보험료의 전부는 일시납이고 일회 보험료는 분납이고 일시납이 됐든 분납이 됐든 지급해야 한다. 자,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몇 월이 경과한 때 2월이 경과한 때 그거 틀렸네. 그 다음에 자 1번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네. 그 다음에 계속보험료가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채고하죠. 톡 온다 이 말이죠. 빨리 보험료 내라고. 근데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해지요 해지요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제는 딱 처음 한 번 나온다니까. 2월이 경과됐을 때 그때만 해제 나고 나머지 다 해지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액을 정했어. 근데 그 얘기한 위험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뭐죠? 보험료죠.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그럼 그대로 돼야 돼? 깎아달라고 해야 돼? 그걸 감액 청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험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감액이 되나요? 청구해야 감액이 되나요? 청구해야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기억번 옳지 않고 디귿번 옳지 않고 미음번이 옳지 않아요. 답이 2번이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보험계약 부활 나와 있네요. 부활은 일시납에서 분납해서 되는 분납해서 계속보험료니까 분납해서 자 지체가 됐어. 지급한 날짜에 지급을 안 해요. 지체가 됐다고. 그러면 보험자를 채고하겠죠. 그래도 납입 안 하면 보험계약을 뭐 해버렸어? 해지를 해버렸다고. 해지돼 버렸다고. 해지되고 그러면 만약에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거고 없다면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있었어. 근데 돌려받지 않아서 하지. 그리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누가 이제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체된 보험료와 약정이자 법정이자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자는요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 근데 통지를 안 해줬다? 그럼 뭐지요? 승낙한 걸로 봐? 안 하는 걸로 봐? 승낙 의제가 되고 승낙한 걸로 봐버리죠. 근데 30일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면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안 한다? 아니 얘는 보험료를 냈잖아요. 연체된 보험료 약정이자 냈잖아요. 그리고 부활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다고. 그럼 승낙 의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30일이 되기 전에 사고가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보험료를 뭐하고 지급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옳은 거 했네요. 그러면 1번은요. 자, 해지 동그라미, 예고부 동그라미, 최고 약관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권 약관이라고 있어. 실권 약관. 그래서 계속 보험료에서 약속된 날짜에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보험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하자고 둘이 특약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해지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거 안 되고 최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 판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부활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활된다 안 된다. 여기도 부활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부활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것도 부활 청구할 수 있어. 왜? 지체가 됐으니까. 자, 2번 보험자가 보험료 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환급의 날로부터 3년 내 부활을 청구해야 된다. 뭔 말이에요? 자, 환급금을 받아버렸어. 그럼 부활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안 받았어야지.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보험계약 부활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종전의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이므로 종전계약의 해지 시부터 부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공백이 비어있어. 그럼 해지돼 버렸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고 나
무효이니까 보험자 책임져 안 줘? 안 줘. 사고 났어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부하를 청구하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그때는 감당할 위험이라면 그때는 보험금 주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보험자는 보험계약 부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 자, 부합계약성이에요. 부합계약성 뭘 이야기해요? 부합계약성. 약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부동 문자라고 그래요. 약관을. 그러면 약관은 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둘이 상의해서 합니까?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해버립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것들은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구속력이 생겨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여기 뭐 했을 때? 서명, 날인했을 때 뭐 생겨요? 구속력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계약 할 때 설계사가 약관을 가져왔어. 그럼 막 남기면 설계사 뭐라고 그래? 읽는 것은 어디 가서 읽어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뭔만 해주라게 이 서명 날인 서명만 해주라고 그래. 하는 순간 구속력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거래이다 보니까 서로 어째요? 밀당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이익이 돼야 거래를 하는 거니까 밀당을 해서 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런 게 돼 안 돼? 안 돼. 일방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합계약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나름대로 또 장점은 있어요. 그 장점 그 말한 거잖아요 지금. 자, 5번 봅시다.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자, 보험계약 내용이 전적으로 보험자에 의해서 준비된다. 그렇죠? 2번. 불특정 다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는데 유리하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화재보험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 고객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S보험자는 화재보험자는 300만 명 만나서 1대1로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밀당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럼 일 봐 못 봐? 못 보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3번 계약 내용을 정형화로 그래 정형화로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 딱 적으면 그걸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재산이 많건 적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이런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갑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번 계약 내용이 모호한 경우 가급적이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돼?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돼? 약자인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약관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답 5번이고요. 답 4번이고요. 자, 6번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골라라고 그랬어요. 무효 사유. 무효인지 취소인지 해제인지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격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보험이죠. 자, 유효 무효? 무효. 자, 하나 당첨이네요. 자, 두 번째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뭐예요? 실효돼 버리죠. 자, 이것도 해지예요. 해지. 자, 디귿번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뭐예요? 해지.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체결됐어요. 고의사고 내려고 무효. 무효. 그러면 자, 니을 당첨. 자, 계속보험료가 최고 기간 후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 해지죠. 그 다음에 비읍법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자, 원칙 무효죠. 외적으로는요. 당사자도 선이고 피보험자도 선이면 유효로 갈 수 있죠. 근데 무슨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가 외로 가? 원칙으로 가죠. 원칙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 3번이죠. 기억, 리을, 비읍.
자, 그 다음에 7번.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 그래서 보험 계약을 다시 할 때, 갱신할 때, 불리하게, 보험 계약자에 불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래서 이 경우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만 해당되지 보험자에게는 해당돼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가계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기업보험이나 해상보험이나 재보험에서는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옳지 않는 거 했는데 5번이 옳지 않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자, 고지의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고1, 3회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 버리면 해지해 못해. 근데 3년인데 5년을 늘렸어. 그러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3년 지나면 해지 못하는데 5년이면 3년 지나도 해지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8번.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이 순서에 따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처음에 자, 보험금 지급이 나와 있죠.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자, 지급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정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정했어. 안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지체 없이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그렇죠? 그럼 며칠이요? 기억번호 10일. 밑에 보면 1번 아니면 4번이네. 일단 두 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며칠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납부 통지를 해야 돼. 자, 청약을 하면서, 자, 청약은 누구만 해? 보험계약자만 하죠. 승낙은 보험자만 하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다고. 그러면 보험자는 거기에 대해서 승낙기간 구속돼 안 돼? 구속돼 안 돼. 다 까먹었습니까? 자, 양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보험자 등이고 여기는 보험 계약자 등이고, 먼저 이 보험자 등이 광고를 통해서, 설계사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청약 유인을 하는 거죠. 꼬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보험계약자 권역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청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충분히 무슨 조사기간, 심사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청약에 들어오면 보험자가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승낙을 해줘야 여기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청약만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기간, 보험자는 승낙해야 하는 기간 제한 받아 안 받아? 구속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청약만 들어왔을 때는 구속 안 받습니다. 근데 청약함과 동시에 일시납이든지 분납이 보험료가 들어와 버려서 보험료가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구속받아 안 받아? 그때는 구속받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줘야 돼.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낙부 통지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러면 뭐예요? 의제가 돼버리죠. 승낙이 의제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30일 되기 전에 여기서 사고가 뻥 터졌어. 그럼 어째요? 보험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지급해야 한다면 틀려. 자, 보험자가 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즉 말해서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감당할 수 없으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1번하고 30일 똑같네. 그럼 이거 풀 필요 없었는데 괜히 허심 썼네. 똑같으니까. 안 풀어도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 쭉 진행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위험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 자, 보험계약자 등은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돼? 보험자한테. 모르면 통지해 못해. 못하는 거. 알면 통지해 줘야 된다고. 통지를 해주면 보험자는 한 달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하거나. 그래서 증액한다니까 이제 보험계약자가 노 하니까 해지했겠지. 근데 알고도 통지를 안 했어. 그럼 뭐예요? 바로 뭐 해버려?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월 이내? 1월 이내. 일일로 똑같네. 그러면 마지막만 보면 되겠네.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몇 월이 경과한 때는, 3월이 경과한 때는 보험계약 효력을 상실한다, 잃는다 이 말이죠. 실효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답이 4번이네. 그러면 가운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사실 할 필요가 없었어. 괜히 허심 썼네. 예. 자, 9번.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자, 1번.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 보상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없는 부정액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죠. 자, 손해보험에서는 손해가 얼마나 날지 모르잖아요. 사고 나봐야 알지.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부정액이라고. 맞는 지문이고. 2번.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이 있다. 그렇죠. 3번. 손해보험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성질을 가진다. 이득금지 원칙이니까 맞지요. 자, 4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입니까? 주체입니까? 주체죠. 객체는 물건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주체가 돼야지, 사람이. 그래서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예요. 피보험자는. 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10번.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가입하시고. 자, 1번. 피보험이익은 상법 668조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며, 그렇죠.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대상인 보험 목적과 구별된다. 보험의 목적은 객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목적하고 보험의 목적하고 같아, 틀려? 틀리죠. 2번. 우리나라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특유한 것으로 임보험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자,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만 있어요. 물건보험에만 있어요. 임보험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임보험도 피보험이익이 있다면 여기 뭐요? 여기 대극박이요, 임합박이요. 임합박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돼. 너 피보험이익이 나는 20억짜리야, 나는 10억짜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격이 있는 건데.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 물건보험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화재보험계약에서 동산, 양도, 담보 설정자는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목적물에 관해서 피보험이익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 그럼 여기서 양도, 동산, 양도, 담보 설정자는 소유자잖아요. 설정자가 소유자다고.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갑은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가 필요했죠. 돈이가.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은행 갔죠. 은행 가서 돈을 빌렸죠. 근데 은행은 갑을 못 믿으니까 갑의 부동산에서 뭘 설정했어요? 근저당 설정했죠. 자, 이게 이제 근저당 설정은 전형적인 이제 담보 물건이고 비전형 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갑이가 돈이가 필요해요. 근데 자, 을이가 은행이 아니라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찾아가서, 이제 은행은 문턱이 높으니 안 가는 거예요, 갑이. 사채업자 가가지고 뭐하고? 금전 소비대차 얼마? 1억. 근데 이 을은 갑을 믿어 못 믿어. 그래서 갑의 아파트에다가, 여기서는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여기는 뭘 하냐면 가등기를 설정한다고. 그러면 이 사채업자는 자기가 돈을 빌려줘도 자기 이 채권자의 명목을 밖으로 노출하고 싶어, 숨기고 싶어.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저당 안 하고 뭔 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을 앞으로 못 넣게 해버려요. 가등기를 해버려요.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버린다고. 그리고 1억을 변제하면 다시 가등기를 말소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버리겠죠. 이게 무슨 담보, 이게?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이었을 때. 그러면, 자, 갑은요, 우리가 뭐죠, 옷을 많이 만드는 걸 무슨 업자라고 그래? 옷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거. 뭐 양재? 봉제. 네, 봉제. 가보면 이제 부동산 없어. 그래서 봉제하려면 무엇이 많아야 돼? 재봉, 틀. 재봉, 틀. 이게 이 사람이 50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재봉 틀은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움직이니까 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가등기도 할 수 있고 저당, 근저당도 할 수 다 하는데 이 동산이다 보니까 이거는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뭐하고? 금전 소비대차하고 얼마? 1억. 1억 너무 많은가? 자, 5천. 자, 5천만 원을 금전 소비대차 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5천만 원 빌려주고 그것도 이자도 비싸게 빌려주고 이 재봉틀 50대에 대한 뭐 각서, 포기 각서 그런 거 있잖아요. 포기 각서를 써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병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변제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이고 동산을 이 증서를 만들어서 얘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는 동산을 양도로 넘겨준다 이 말이죠. 뭐로? 담보로. 그러나 재봉틀을 계속 사용해야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갑이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계속 하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만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병한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기서 사고 나서 화재가 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 보험자는 누구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갑한테 주는 거잖아요. 변제하면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재봉틀에 대한 소유 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럼 다시 봐봐, 그게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계약에서 동산 동그라미, 양도담보 동그라미, 설정자는 누구예요? 채무자, 갑이잖아요. 자는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목적물에 관해서 피보험력을 갖지 못한다, 갖는다. 무슨 이익? 소유 이익. 경제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소유 이익. 예.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 이익에 한하지 아니하고 담보 이익, 사용 수익,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어. 건물에 대해서 갑이 갖는 거는 소유이익. 전세 내줬네? 그러면 을한테는 무슨 이익? 사용이익. 자, 그 다음에 갑이 또 병은행에서 돈 빌렸네? 무슨 이익? 이익. 피담보이익. 담보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여러 개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1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네. 자, 기평가 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 가액의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야 하고 동시에 반드시 협정가액 또는 자, 약정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평가할 때 자, 평가 있잖아요. 평가. 사고가 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게 평가해야 될 거 아니라고. 누가 해요? 평가는 누가 해? 보험자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물건보험에서는 정말 손해보험에서는 사고 나서 보험 피해가 얼마 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평가에서는 원칙이 뭔 평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뭔 평가? 미평가. 그 미평가를 뭐지요? 사고 발생 당시의 가해, 그래서 사발가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이요. 근데 외의적으로는 자 이러다 보니까 피보험자는 많이 받으려고 해, 조금 받으려고 해. 보험자는 그럼 둘이 어째요? 다투 안 다투? 다투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예 미리서 그래서 미평가 아니라 기평가하는 거지. 기평가. 뭐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평가는 두 개가 있다고. 무슨 가액, 무슨 가액? 협정가액 있고 또 신품가액, 제조달가. 그러잖아요. 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협정가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감가, 상가에 관계없이 그냥 연식으로 따져버려요. 여기는요, 기계, 구종류 되니까 아예 부품 하나 없어지면 망가져버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 걸로 주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특약할 때, 자, 보험증권 작성할 때 이미 다 보험 가액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면 필연적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뭐 이 기평가라고 꼭 약속 뭐 무슨 말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1번이. 다시 갑니다. 기평가 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 가액의 합의는 자, 합의 동그라미 명시적인 것이 하고 동시에 반드시 협정가액 또는 약정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나오면. 자, 2번 보면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의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희원자에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 2번은 하자가 없죠. 3번은 동일한 보험 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라 한다. 이것도 하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일부 보험이랑 보험 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이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도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1번에 대해 내가 자신이 없으면 2, 3, 4번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다 이 말이죠.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자, 12번 중복보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는 자, 중복보험이 되면 어떻든 간에 보험 금액 합의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초과가 되면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은 통지를 해야 돼. 그 통지를 안 했어. 그럼 해지 사유인가요? 해지 사유인가요?
누가 승질나? 보험자가 승질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 어떻게 가잖아. 그래.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비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보험자는 크게 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 법 조문에서는 중복보험이 되면 자, 통지해라고 하지만 통지 안 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사항은 없다. 그런 조문은 없어요. 그 조문 없습니다.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보험이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있어. 그러나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근데 판례에서 인정하기를 이런 경우는 조문은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한다 그렇게 판례가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복보험에서 통지 안 했다고 해지하는 그런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통지를 해주는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 이행 안 했다고 해지할 그런 조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지한다면 뭘로 해지한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지한다. 판례에서 그렇게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아냐 모르냐 물어본 게 문제가. 그러면 옳지 않는 거 했어요. 자, 1번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의무는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2번 보면 상법원 중복보험 통지 의무 위반 효과로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규정 안 돼 있다. 그래, 규정 안 돼 있다. 그거 틀렸어, 2번이에요. 규정 안 돼 있다. 그렇지만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해지는 5번에 뭐라 그랬어? 4번. 손해보험에 있어서 타보험 가입 사실은 상법. 자, 652조가 뭐냐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야. 그 다음에 653조가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 통지 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 해당되지 않는다. 즉 말해서 중복보험에서 통지 안 하는 것은 통지해줘야 안 하는 것은 이 경우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례에서는 위반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 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답은 이미 2번 나왔고요. 3번 다수 보험계약 체결 시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조사, 책임 후 범위에 대한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해지는 원칙은 할 수 없다. 해지한다면 뭘로 해지한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다 최근에 사정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이 좀 몇 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13번 손해 증가 방지 의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2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상법상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예요? 피해자가 들어가서 틀려버렸어요. 괜히 혹을 달아갖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문건 자체를.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4번. 자,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 보험자 대의가 나와 있네요. 자, 보험자 대의 엄청 중요하죠. 여기 두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겨우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보험자. 자, 보험자가 대의합니다. 계약자가 대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대의한다고요. 그럼 대의는 두 개가 있죠. 무슨 대의, 무슨 대의? 잔존물 대의가 있고요. 잔존물 대의가 있고 무슨 대의? 청구권 대의가 있어요. 대의는 자, 대의는 뭐예요? 대신해서
위치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차지한다. 그게 대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잔존물 대의하고 청구권 대의는, 자, 잔존물은 뭐야 이게?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잔존물은 물건이죠.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은 무엇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동산 부동산을 잔존물 대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권리를 대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잔존물로 갔을 때 여기서는요, 첫 번째 요건이 전손이어야 돼. 전손. 그러니까 물건 전부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러면 전손 나서 손해 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보험금. 그 일부 전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돼. 그래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잔존물 대가 된 거예요. 일부 지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자, 분손 안 되는 거고 일부 지급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은 권리가 변동이 될 때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 부동산은 그렇죠. 자, 이전 등기까지 돼야 권리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사는 뭐예요? 점유가 뭐 해야 돼? 이전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지. 이런 거 없어도,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동사는 점유 이전 안 해도, 자, 보험금 뭐 한때 지급한 때, 자, 지급한 때 뭐 생겨버려? 권리 변동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가 돼버렸다고? 대의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 뭐는요? 잔존물 대의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잔존물 대의는 항상 이거잖아요. 하나 더. 자, 일부 보험에서도 잔존물 대의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자, 위에 1번 2번은 공동소유요 단독소유요? 단독소유요. 자, 여기 일부 보험은 단독소유요 공동소유요? 지분으로 가니까 공동소유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갑의 보험 계약자하고 A가 나오고 갑의 물건. 자, 둘이 이런 보험 계약자 뭐예요? 갑은 뭐예요? P 보험자네요. 둘이 같죠?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죠? 이건 보험자죠. 자, 둘이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A가 여기에 대해서 뭘 지급했다고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근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자, 5억짜리예요. 그러면 자, 물건이 없어 손해가 나서 5억이 손해 났지 않아요. 그러면 A는 갑에게 얼마를 지급했다고? 보험금을 5억을 지급했다고요. 5억을. 그렇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잔존물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대한 잔존물이 있는 거예요. 잔존물 5천만 원인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 그건 구별 안 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A는요. 일단 사고가 나서 자, 이 5억 그럼 여기도 보험 금액 뭐야? 보험
금액도 얼마를 했다는 얘기고 5억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으니까 전부보험이니까. 그래서 5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잔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갑한테 얼마를 줬어요? 손해 난 만큼 5억 지급했죠. 근데 잔존물이 있어버려. 잔존물이 얼마예요? 5천. 그러면 이 잔존물은 갑이 가져야 돼? A가 가져야 돼? 그렇죠. 손해보험은 손해 난 만큼만 받는 거예요. 보험사고 나서 이득이 생겨버리면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면 이득이 생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득금지 원칙이 돼버리는 원칙을 해야 되니까 이때 5천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A가 가져가야 돼. 그래야 갑이 고의로 이 물건 불칠로 안 지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을 관찰하다 보니까 잔존물 대인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줬으니까 보험자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일부 보험은 어떻게 되냐? 일부 보험. 자, 여기서 보험 가액이 5억이요. 5억인데 여기서 보험 금액 체결할 때 5억을 한 거 여기서 3억만 한 거예요. 3억만 한 거예요. 그럼 보험 가액 5억이고 보험 금액은 3억이면 일부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사고가 나가지고 잔존물이 5천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두 개 비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천 곱하기 얼마 분의 5억 분의 3억이잖아요. 네, 3억만 지금 보험이 들었으니까. 아, 그럼 얼마예요? 3억 15. 그러면 몇 프로요? 3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계산. 어? 이놈에서 5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누 거고, 그러니까 3천, 2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3천만 원 누 거고, 일부 보험이 됐을 때 둘이 이제 공유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누구 거고, A 거고, 2천만 원 누구 거고. 아, 일부 보험이라면 갑 거고 이렇게. 3천은 A 거고 2천만 원 누구 거고 갑 거고. 무슨 보험이라면? 일부 보험이라면. 이게 나눌 수 없다면 둘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잔존물 대위고. 청구권 대위는 뭐냐면 이거예요. 청구권 대위. 자, 청구권 대위는 전소녀도 분소녀도 전부 지급해도 일부 지급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권리니까 부동산, 동사 이게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는 자, 갑의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A가 나와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직접 사용 수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 내줬어요? 자,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뭔 대차?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뭐예요? 자기 건물에 대해서 지금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험 뭐예요? 계약자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보험자. 자, 사고가 나서 보험자가 뭘 지급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사고 난 것은 누구 잘못으로? 누구 기책 사유로? 을의 기책 사유로 보험사고가 나버렸다고. 그러면 갑은요, 당연히 A로부터 보험금 받아 안 받아 사고 났으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짜리야. 5억이 홀라당 나가버렸다고. 그러면 A로부터 얼마 받아? 5억 받아. 근데 자, 임차인이 뭐로? 고의보다도 과실로
잘못해가지고 건물이 불나왔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갑은요 또 누구한테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과실로 불내버렸으니까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얼마를? 5억을. 그럼 갑은 있잖아요. A로부터 뭣도 받고 보험금도 받고 을한테 또 얼마 더 청구할 수 있고 5억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사고 나가지고 돈 벌었어? 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 갑은요 5억의 보험금 받았다면 그걸로 끝. 대신 누가? A가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권을 대의하는 거예요. 누가? A가, 보험자가. 그렇죠? 여기는 전손, 분손, 전부지급, 일부지급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굉장히 운영폭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A는요 구상권 행사해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인데 아들이 실수로 불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구상권 행사해 못해? 못해. 근데 이 아들이 실수가 아니라 뭐로 불질러 버렸어? 고의로 불질러 버렸어. 그럼 얘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안 해야? 그때는 청구해야 돼. 근데 아버지 직접 안 하면 누가 해? 이제 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제3절 안 봐. 가해자를 안 본다고. 그냥 똑같다고. 근데 고의로 질렀을 때는 얘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건대이? 청구권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번은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15번까지 문제 풀고 쉴 건데 자 14번 봅시다. 상법상 목적물에 대한 보험 대의는 보험 목적의 일부 멸실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 목적물을 전부 멸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잔존물은 그러죠? 잔존물은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손, 전부 지급. 그럼 1번은 맞았다 틀렸다? 보험자 대의는 보험 목적의 일부 멸실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부 멸실한 경우에 발생. 전손일 때만 발생하는 게 잔존물이잖아요.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2번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이게 무슨 보험? 일부 보험도 잔존물리 잔존물리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인정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게 2번 그 표시가 일부 보험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비율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문구 보는 순간 탁탁 튀어나와야지. 3번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및 이에 보험 급부를 전부 지급한 때 발생한다. 그렇죠? 자, 4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라 하더라도 일부 보험 특성상 일부 보험의 특성상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보험이 됐을 때는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지분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잔존물 대의고, 그 다음에 15번이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에서 제3자 보험에 속하는 자를 골라라. 이거는 이제 청구권 대의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승낙 피보험자. 그러니까 자동차끼리 뭐 했어? 추돌 했어. 그럼 사고 당한 사람. 그렇죠? 사고 당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예. 거기 승낙 피보험자를 사고 당한 사람이 써놔 옆에다. 3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주택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했잖아. 그냥 포함시켜. 피보험자 포함시켜 똑같은 사람 봐버린다 그랬잖아. 가족이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라번 봐봐. 라번 마지막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뭐로 불질러 버렸어? 고의로. 그러면 3자에 들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 다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이거 들어가. 보험계약자 들어가. 그래서 답이 다라가 답이에요. 자, 쉬었다가 16번부터 나머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너무 길고 5분만 쉬도록 할게요.